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기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 리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전 상대편과의 재회 과연 이루어지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토스트기, 두 번째 호랑이, 세 번째 오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토스트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을 제가 들고 왔다는 의미는 지난번 리딩을 하고 6개월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먼저 두 분의 현재 마음 상태 보고 제외 가능할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의 에너지 한 장을 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춘분 카드를 꺼냅니다. 그래요. 춘분은 지났죠.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포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왼쪽이 스프링 이코넉스 춘분 카드고요. 여러분들의 카드고요. 상대편의 카드는 안개 카드가 나왔습니다. 겨울 동안 이제 땅이 얼어 있잖아요. 그리고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세상도 흰색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눈들이 녹기 시작하고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면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카드의 메인 타이틀도 리버스라고 되어 있죠. 재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춘분 카드를 꺼냈다는 말은 이 관계를 이제 뒤로 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춘분 카드가 갖고 있는 좀 큰 부분은 이제 겨울까지 있었던 나의 얼어있던 여러 가지 어두웠던 차가웠던 그 모든 것들을 내보내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편은 안개를 꺼냈죠. 베일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 베일이 바로 이 베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리딩을 들어오셨다면 재회를 바라기 때문에 들어오신 부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재회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나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상대편은 아직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물음표다, 뭐 이렇게 정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극명하게 두 분이 뭐 차이 난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오히려 여러분들은요 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랑은 끝난 것이고 뭐 재회가 된다면 뭐 할 수도 있겠지 라는 그런 느낌 정도인 것 같고, 상대편은 아직까지 이 사랑에 대한 에너지가 여러분보다는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느낌적으로는 두 분이 이별이 된 게 한 6개월 정도 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거 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코넉스가 6개월 단위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단정 지을 순 없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뭔가 잊기도 애매하고 완벽하게 털어내기도 애매한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스프링 이코넉스가 들어와 있다면 이제는 이 관계는 정리된 것이고 더 이상 크게 뭐 기대할 부분은 없는 것 같으니 이제 나의 푸릇푸릇한 새싹이 피어나는 봄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상대편은 아직까지 가끔 이 관계가 생각이 난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분홍색과 까만색의 카드가 있죠. 위쪽 분홍색은 여러분 카드고요, 밑에 까만색 카드는 상대편의 카드입니다.
두 카드가요, 색깔만 다르고요, 같은 카드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부터 먼저 볼게요. 자, Kiss on the Ring 카드가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카드를 상당히 부정적인 카드로 보는데요. 누군가와 진지하게 사귀지 않고 여러 달이 걸쳐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결론적으로는 이 열쇠고리에 있는 열쇠 하나 정도로 봤지. 그러니까 너는 여러 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나에게 진지하게 다가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결론적으로는 진지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애야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조금 더 바꿔보면요, 솔직히 제가 지금 꺼낼 이 카드가 좀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키스 온더링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지금 이분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춘분의 에너지로 이제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길게 사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난다라기보다는 그냥 캐주얼하게 가볍게 그냥 데이트하고 좀 천천히 알아가보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사랑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사랑에선 완벽하게 진실한 사랑을 해야겠어.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내가 너무나 큰 사랑에 큰 상처를 받았고 진지한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는 내가 문을 열어두는 건 맞는데, 다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진지하게 그렇게 다가가면서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는 않아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열어두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닻을 내린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죠.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은요, 여러분을 칼믹 릴레이션십으로 보는군요. 그래요. 자, 카르마적인 관계다 라고 본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카르마는 업보죠. 업보. 그 말인즉슨요, 여러분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이 빚이라는 게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그리고 마음, 어떤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분도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는 다소 힘든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나는 너한테 그래 잘못한 거 맞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게 문제야? 그런 나를 왜 좋아했니? 좋아, 너도 잘못이지. 라고 하는 싸가지 없는 생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분도 여러분들의 사랑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다소 힘들고 스트레스 되는 부분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아직까지 여전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다시 하는 것은 나에게 다시 또 어려움을 주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립고 한 부분은 맞지만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너를 놔줄게, 너를 보내줄게, 너를 잊어줄게 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짜게 들리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그래야 돼? 라고 하지만 이 에너지는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너무나 힘든 부분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이분이 막연하게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랑했다 이 말만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나도 이 사랑이 부담되는 건 맞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라고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도 이 사랑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 일단 러너가 나옵니다. 제가 중간 카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요, 아직 이 사랑을 털어내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자연스럽다는 게요,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틀어놓고 치킨 시켜 먹고 그냥 집에서 퍼지고 이런 게 여러분들의 노멀한 그런 루틴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갑자기 안 하던 요가 학원을 끊는다든지, 아주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던 친구들을 불러내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밥 내가 쏠게 라든지. 원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넷플릭스 보고 치킨을 먹고 그냥 누워있는 게 여러분의 루틴인데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요,
다소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인가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계속 뛰는 거예요. 자, 웨딩링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1번 가능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은 나의 사람이야. 상황이라는 것에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난 너무 힘든 건 맞는데 당신은 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불안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자, 또 한 가지. 자, 이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도 가능합니다. 혹은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하고는 이별이 됐으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과 지금 아주 진지하게 결혼의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다 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은 마스크를 꺼냅니다. 얼굴을 감춘다라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우리 마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표정을 감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겠죠. 나 아무렇지도 않아. 소개 좀 시켜줘, 얘. 나 너무 외로워, 나 진짜. 나 이렇게까지 혼자 있게 내버려 둘 거야? 너희들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 역시도 마스크라는 겁니다. 여러분 쪽에서 키스 원더링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느낌 쪽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요.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내 인생에 새로운 춘분이 와서 땅에 놓고 새싹이 피어나고 봄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자, 체이서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분 역시 불안합니다. 자, 여기에 러너가 있죠. 자,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체이서가 있죠.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기 요렇게 딱 돼 있으면은 이분이 이쪽을 쫓아가는 거고 이분은 까만색 카드에 이 여성분이 싫어서 도망간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쫓아간다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분이요. 제 느낌적으로는 어떤 누군가가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 있죠. 확실치 않으나 지금 그분이랑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라면 지금 그 A라는 사람이 이 결혼을 상당히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카드고요. 자, 그럴 때 이분이 그 결혼이 100% 만족이 된다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면 이런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분도 지금 불안하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느낌의 카드인 거예요. 자, 이분이 지금 꺼낸 것은 안개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앞이 보이지 않아. 뭔가 명확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도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이분 마음 안에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하나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이분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칼미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것도 그냥 예예요, 예. 이 6장의 카드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이분이 이별이 된 거는 결론적으로는 결혼 때문이었는데 이분이 결혼이라고 선택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고요. 여러분은 이분하고 결혼을 하려고 열심히 교제를 해왔다라고 볼 때 여러분은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결혼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는요. 그 사람을 선택했던 어떤 이유가 있는 건데요. 단지 그냥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하고 이별하고 싶어서 그 사람 만났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결혼한다는 A라는 사람이 뭔가 이분하고 결혼을 할 때 맞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카르마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은 너무 싫었고 A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선택했다면 여러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분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A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건데 그 선택이 지금 이분을 힘들게 하고 있고 그것이 이분의 업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뭔가로 쫓아져 가고 있고 무엇인가 밀어붙여져 가고 있는 이 느낌 자체가 여러분하고 이별에 대한 대가구나 라고 이분이 생각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혼을 예로 드린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웨딩링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두 분이 이별이 됐다면요. 그리고 이분이 다른 사람을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거라면요. 그것은 두 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요. 그 문제가 두 분이 싫어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종교가 안 맞았다든지 뭐 이분이 멀리 어디론가 뭐 직장을 옮겨야 됐었다든지 뭐든 간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더 컸던 거지 두 분의 마음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아니 물론 뭐 마음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별은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밥 먹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 뭐 이래서 이별이 됐다라는 느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어떤 누군가를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는 어떤 조건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걸 읽어보면 그놈의 자식 나를 떠나고 네가 그 돈 많은 년놈들 만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 라고 보통 남겨주신다면은 그게 조건이었을 수도 있죠. 그거는 보통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아요. 정말 꿀꿀한 현실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죠. 그걸 선택을 하는 게 그런 사람과 사랑을 한 내가 잘못이지 라고 보통 받아들이는 게 많은데 지금 이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할 때 이분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싸 가오리가 아니라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라는 거예요. 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준지 봅시다. 먼저 여러분이에요. 있잖아 나는 확실치가 않아. 뭐가 확실치 않냐면 너의 기대에 내가 부응할 수 있을지 나는 확실치 않아. 이 압박은 나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기대가 있나 봐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관계를 할 때도 이건 이래줬으면 좋겠어 라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건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뭐 외부적인 상황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그게 여러분은 해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외부적인 요인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밀어냈어. 왜냐면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쪽에서요. 뭔가를 포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요. 두 개다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조건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이별이 된 것 같거든요. 상대편 봅시다. 상대편. 너무 늦었지. 그래서 나는 이제 다 털어내고 이 관계가 우리 관계가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진 않아. 왜냐면 너무 늦어버렸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요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체이서가 나와 있고 여러분도 러너가 나와 있고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털어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너의 액션을 지원해줄 수 없어. 왜냐면 나에게 있어서 그건 너무나 큰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큰 공부를 하나 한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박사학위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좀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도움도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해줄 순 없어 라는 그런 말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핸들하고 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부분이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위치에 있는 거라면 너가 이사를 오던지 내가 그쪽으로 가던지 너가 직장을 옮기던지 뭐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볼 때 여러분 쪽을 내가 지원해 줄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쪽에서는 여러분 쪽에서는 내가 책임지기 싫었다는 말, 그래서 밀어냈다는 말, 그리고 이분이 바랬던 건 확실하게 있었죠. 왜냐면 expectations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은 하나씩은 있었어요. 여러분의 조건이 있었고 이분의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둘 다 매치가 안 된 거죠. 뭔가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판단되어서 이게 정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두 분 사이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 에너지를 하나 봅시다. 11th 하우스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은 물병자리 에너지고요. 이게 뭐 별자리랑은 상관은 없는데 네이털 차트의 11번째 집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배제되어 있는 I가 아니라 WE, 우리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커플의 리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I and you, me and you 두 사람의 어떤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 두루두루라는 쪽에 가까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물병 자리가요. 네 사람들과 즐겁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보통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뭐 시골에 땅을 사서 뭐 건물을 올렸는데 고등학교 동창 애들이 다 은퇴를 하고 와서 우리가 뭐 1번, 2번, 3번 집을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뭐 풀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 셋이서 같이 늙어가면서 각자 가족들도 있으니까 뭐 자식들은 다 내보냈고 뭐 우리 세 친구가 같이 늙어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집을 꾸미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11 집이에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 관계 안에 두 사람만을 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뭔가 두루두루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좀 큰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말 그대로 친구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두 분은 이별이 됐고 만약에 재회를 한다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두 분은 다시 커플로 이어지기보다는 알고 지내면서 1년에 한 번씩 뭐 생일이 되면 카톡으로 기프티콘 날려주고 하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이런 느낌으로 카드가 나오면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이분에게 뭔가 확실하게 뭐 바라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 이 바란다는 게 너가 이걸 해줘, 나 이런 거 사줘 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해줄 수 없어. 나는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라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게 안 맞아버리면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두 분의 문제는 좀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제외할 수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Walk through your fears 카드가 나옵니다. 유문인 스콜피오 카드예요. 자, 정갈자리에 신호 카드가 나왔고요. 두려움을 뚫고 나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말인즉슨 뭐 일단은 이 관계는 끝났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두 분이 다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포기하기 힘드니 한번 뚫고 나가보자. 뚫고 나가라. 그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기는 하거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눈만 뜨 가볼게요. 아이고야, 반지부터 나옵니다. 반지가 닻을 내렸어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나침반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번호조합 카드를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분이요, 웨딩링을 꺼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문제가 결혼하고 관련이 있었다. 진짜 이 반지랑 관련이 있었다. 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반지라는 게 재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리딩이 재회할 수 있을까요?인데 재회 카드가 나온 거라는 말이죠. 혹은 화해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닷은 일단 바다에 다시 내려지면 정말 엄청나게 큰 유조선도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길게 아주 강한 것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양보할 수 없다. 나도 나의 확실한 무엇인가를 내렸다라는 의미예요. 닻을 내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견에 나도 타협할 그런 생각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안정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냅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침반이 나왔어요. 나침반은요, 일단 손에 나침반이 들려 있으면 뭐 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북쪽을 보고 계속 따라 올라가면은 38선까지는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침반만 있으면 북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 북쪽이 나의 목표라고 볼 때 나는 그것을 향해 쫓아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는 해요. 일단 이 북쪽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있어서 뭐 일로 성공을 하든 나도 나의 북쪽은 있는 것이고 너도 너의 북쪽이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 북쪽을 서로가 지금 이렇게 닷으로 내려서 양보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는 결혼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볼 때는 이 결혼이 결론적으로는 맞지 않았다. 즉, 우리 결혼은 서로가 바라보는 북쪽이 있었는데 그 북쪽을 양보하지 못했던 거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두려움을 뚫고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두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결혼이라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북쪽 때문이에요. 내가 북쪽을 이뤄야지 결혼을 하거나, 솔직히 결혼은 현실이고 뭐 지금 당장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자, 제외죠. 우리들은 하나가 돼야 될 사람이야. 자, 그런데 바다 밑으로 다시 내려갔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린 떨어지기 힘들어.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어디론가 가고 있어. 어떤 길로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언제쯤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거야. 근데 이 하나가 되려면 두려움을 뚫고 나가야 돼. 뭐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번호 조합은요. 첫 번째 1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12번은 지금 여기 보면 부엉이 두 마리가 있죠. 두 분은 커플이다. 두 분은 정말 잘 맞다.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 그리고 긴밀한 대화가 있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번호 조합은 3번 배가 나왔습니다. 자, 배는요, 말 그대로 무엇인가가 온다입니다. come을 의미해요. come. C-O-M이. 무엇인가가 다가온다라는 거죠. 즉, 뭔가가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것은 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을 뚫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누군가가 이 관계를 정리하거나 다시 회복을 하거나 하려면 대화가 일단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에 제외가 될까요? 라고 볼 때는 저는 솔직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되려면 어떤 누군가 한 명이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 부분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재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줬으면 이런 건데 그 사람이 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려면은 누군가 하나가 용기를 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기를 내도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는 일단 그 사람이 연락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인가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볼 때는 이게 그 사람이 만약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뭐 이야기를 하자, 뭐 만나서 뭔가 풀자, 뭐든 간에 그렇게 됐을 때 맞서서 나가보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해, 우리가 이미 끝난 건데 라고 해서 거절하지 말고 일단 대화는 해봐라 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무엇인가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커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은 만약에 어떤 누군가와 만나서 뭐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뭐 그렇다고 쳤을 때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나타난다도 가능해요. 지금 이게 어떤 에너지가 오는 건데 여러분 앞에 커플이 될 사람이 오는 건데 그 사람과 여러분이 상당히 진지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닻을 내릴 수 있는 정말 안정적인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는데요. 자, 그 관계가 발전되거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나서야 된다도 가능해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 앞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게 된다도 가능합니다. 이 사람 말고.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확률로 보자면 이분이 연락을 해서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자. 그리고 다시 화해를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약 40% 정도 되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와요. 다가와요. 그래서 그 사람과 뭔가를 해보려는데 여러분이 키스 온 더 링을 꺼내서 그냥 가볍게 만나보고 마음은 안 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과 정말 잘 될 수 있으니 한번 가봐라 정도가 약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30%는 두 분이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집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렇게 정리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요 카드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게 친구와 비슷한 그런 에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뭔가 커플로 가기보다는 뭔가를 풀게 되는 그런 관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일단 카드는 남았으니까 더 따라가 봅시다. 이걸 시기로 본다면요, 여러분. 정갈자리의 신월이 정갈자리 때 뜨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20일 날에 신월이 뜰 거예요.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11월 20일이면은 3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죠?
뉴 파트너가 오네요. 자, 새로운 파트너가 오나옵니다. 제가 아까 40, 30, 30 했잖아요. 두 번째 30.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뉴 파트너가 오나봅니다. 그럼 이분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런데, 어떤 대화 같은 것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대화에서 오해든 뭐든 풀리면서 두 분이 친구로 남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자, 천사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뭔가 상황이 상당히 상승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보통 이제 뭐, 가게를 오픈했을 때 뭔가 장사가 안 될 때 뭔가 좀, 상황이 상승돼서 여러분의 가게가 장사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의 에너지인 건데, 이게 그냥 전체적인 어떤 느낌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다운돼 있고 뭔가 불안하고 이렇지만 지금 상당히 괜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충분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얘도 그렇네. 지금 새로운 파트너가 온다라고 가정할 때는요, 이 에너지가 맞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부분은 있지만 이분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나아진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 다시 있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요, 지금 이 나타나는 이 사람이요, 상당히 여러분에게 많은 안정감을 줄 것 같기는 해요. helpful people이 나오는데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카드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도 가능한데,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라 라는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상당히 잘 도와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사람일 수 있다도 가능하고요. 혹은요,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라고 해서 뭐 이때까지 뭐 있었던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내가 여러분하고 이별되고 나서 내가 뭐 이랬다 뭐 저랬다 뭐 이랬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카드 때문입니다. 솔직히 친구가 하는 게 이거죠. 친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헬플 피플이죠.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이거든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인데요. 솔직히요, 이 카드는 사랑하고 무관하게 좀 나온 것 같고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그런 말로도 느껴지고요. 이분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뉴 파트너가 나와서 이 카드가요, 재회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뉴 파트너가 나왔다는 말은 이분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 이 카드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에게 드리는 단순한 힌트 같은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Someone else가 있네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남자가 있고요. 그 옆에 여성분이 있는데 요렇게 지금 손 잡고 있잖아요. 이게 뭐 바람핀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인데, 제가 느껴지기에 이 카드는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이 생길 거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고요, 지금 이분이 Someone else가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두고 바람을 핀다? 솔직히 그것도 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좀 드라마처럼 몰아가 보자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연락이 와서 여러분이 흔들린다,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분은 이제 나가리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그렇게 정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 카드 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카드가 제일 중요한데요. 새로운 사람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있는 거고요. 여러분 앞에 다가올 사랑은 뭔지를 봅시다. 어떤 사랑이 될지 한 장을 열어볼게요. 티즈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이 카드 꺼내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되실 것 같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뽀뽀하려고 했는데 여성분이 됐어 얘, 이 남자분을 좀 가지고 놀겠다라는 거죠. 그 카드가 지금 요 카드예요. 즉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일단은 좀 진지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진 않나 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싫지는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 본다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분도 연락 올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갈등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연락이 안 온다면은 지금 이분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생기거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someone else가 나왔다는 이 말 자체도 결론적으로는 삼각관계라는 게 진짜로 누군가가 삼각관계가 돼서 뭐 바람을 핀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카드지만 에너지 자체로 이 사람은 나랑 연락하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에 아직까지 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헷갈리는 어떤 시기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르노만드가 아까 꺼내준 카드에 의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안정감을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묵직한 관계로 가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뭐 좀 놀려먹고 뭐 좀 장난치고 뭐 요렇게 갈지언정 여러분이랑은 상당히 잘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은요, 뭔지 몰라도 약간 나가리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여러분은 지금 춘분 카드도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 춘분이 결론적으로는 새롭게 나타난 사람과 무엇인가 시작이 되면서 오게 되는 에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외의 리딩이었는데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분과는 완벽하게 정리된다라는 느낌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쁘게 사랑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너무 놀리면 안 됩니다. 너무 놀리면 금방 도망가요. 자, 이게 토스트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 리딩은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지고 옵니다. 지난 2월에 리딩을 올려드렸고 6개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제외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리딩을 들고 왔는데요. 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볼 텐데요. 먼저 두 분의 메인 에너지를 한 장씩 꺼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쉐먼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오, 레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 두 분 다 힐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랑 안에서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고요. 솔직히 이 샤먼이요, 지금 이게 그 한 부족의 추장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추장님의 눈을 보시면요, 뭔가 많이 떠오르죠. 옆에 있는 부족이 창하고 칼을 들고 와서 공격을 하면 그 땅을 빼앗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부족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일어날 텐데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게 좀 애매하게 있는 곳이 또 부족이기 때문에 이 추장님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무엇인가가 정해지기도 하죠.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이미 많은 것을 득도했다, 많은 것을 깨달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메인 에너지로 지금 나와 있는 거라면 이 사랑을 통해서 이별돼서 슬펐고 이 사람이 밉고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요,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사람을 만날 것이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한편으로 용서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랑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성숙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레인이 있죠. 퓨리피케이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정화죠. 정화, 정수. 비가 내리면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이분 역시도 지금 현재 마음의 정리, 힐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에서 가지게 됐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들, 여러분들에 대한 분노, 이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뭐 이런 부분들도 씻겨내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두 분이 다 하고 있는 게 힐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어른스럽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출근하고 뭐 일하고 생활하고 하는 건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아프다고 뭐 이렇게 뭐 티내는 것도 아니고, 이별이 돼서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있지만 이 사랑도 나의 인생에서 소중한 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많은 깨달음이.
이전에 여러분과는 다른 새로운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이 생겼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에너지를 꺼내 봤는데요. 위에 분홍색이 여러분이고요. 밑에 까만색이 상대편입니다. 자, 한 장씩 열어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의 카드예요. 자, 데이트가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할 때 이분은 이제 누군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새로운 사랑을 하려고 한다, 혹은 이게 이런 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A라는 사람과 정말 긴 사랑을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랑이 끝나고 여러분이랑 한번 썸을 탔는데 뭔가 애매하게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분하고 재회가 될까라고 해서 들어오신 걸 수도 있어. 솔직히 이게 데이트가요, 상당히 새로운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분과의 어떤 무게감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랑을 잊고 이제 어떤 누군가를 좀 적극적으로 만나보자 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자, 클락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 클락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직까지 무엇인가 마음 안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분이 꺼낸 것은 비를 맞고 있잖아요. 정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뭔가가 남아있는 것은 이분인 것 같고,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깨달음은 있었고 이제 새로운 사랑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 카드, 오? 키시스가 나옵니다. 뭐지? 너무 긍정적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요 두 에너지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최근에 누구 만났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특히나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카드가 저는 좀 중요하게 의미를 하는 카드였는데, 이분에게 하는 에너지로 볼 땐요, 이 두 개가 뭐냐면 이분을 적극적으로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이분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사귀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클락을 꺼냈어요. 자, 중앙에 카드를 열어봅시다. 아,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일단은 뭔가 상당히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 두 에너지가 상당히 상반되는 에너지거든요. 뭐지? 좀 애매합니다. 자, 그냥 마지막 카드까지 열면서 볼게요. 자, 어센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왜 이렇게 밝죠? 에너지가? 에이? 웨딩 링스가 나와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제외 리딩이죠, 여러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카드가 전체가 뭐냐면요, 여러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누군가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안 좋았던 그 과거의 어떤 그 에너지들을 다 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키스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과 있으면 즐겁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외 리딩인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 웨딩링을 좀 중요한 부분으로 만약에 보자라고 볼 때는 이분이 지금 현재 결혼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사귀고 나서 이별이 되고 나서 이분이 결혼을 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상처는 마음에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충분히 즐겁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카드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별이 된 게 아닌 건데 왜 이렇게 카드가 나올까요? 계속 카드를 따라가 봅시다. 뭔가 카드를 따라가 보면 두 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가 휙 하고 날라왔거든요. 얘는 일단 여러분 자리에 놓겠습니다. 그래요. 얘부터 열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난 있잖아, 어둠 안에 있고 상당히 외로워. 나의 빛은 어디 있니? 라고 이분에게 하고 싶은가 봐요, 말을. 여러분이
외롭지 않거든요. 지금 데이트하고 키스가 나왔는데 나의 빛은 어디 있니라고 하고요. 아주 커다란 구멍이 내 마음 안에 있거든. 내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그런 큰 구멍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있어 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이별이 됐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분 때문에 슬퍼서 마음에 구멍이 생겼고 도저히 내가 채울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나는 어둠에 있고 외로우니까 나의 빛은 어디 있니 라고 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이분을 사귄 게 맞고 이별이 된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이분 봅시다. 이분 카드를 열어볼게요. 그 누구도 너가 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이 줬던 느낌과 똑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생각들을 무덤 안에 묻어버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묻어버린다는 말은요, 약간 어떤 느낌 쪽에 가까운 거냐면은 들춰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기는 했다는 말인데 무덤 안에 묻어버린다는 거니까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상당히 고조돼. 그리고 나는 나의 어떤 생각에 지금 가라앉고 있어. 가라앉는다는 표현이 맞나? 드라우닝이 그러니까 침수되는 거죠. 침수.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지금 이분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분이 여러분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 같거든요.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를 느끼게 해준 사람은 없는데 나는 그것을 무덤 안에 일단 묻어버리겠다라는 말은 그걸 전해서도 안 되고 일단 땅에 묻어놔야 된다라는 말, 즉 뭔가 비밀스러워야 된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지금 이분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꺼내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물론 이분 쪽에서는 힐링을 꺼내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카드는요, 하나같이 다 괜찮아요. 자, 여기는 바보타로고요. 여러분, 어센딩 하고요. 웨딩링이 나오면요. 요 두 조합이 나오게 되면은 결혼을 어떤 분이 했는데요. 이게 지금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중앙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풍선을 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즉, 이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 장애물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요, 이분을 좋아했는데 이분이 결혼을 했었던 사람이다 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두 분이 사귈 때는 뭐 그냥 괜찮았어요. 뭐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별하고 나서 이분이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과 무엇인가를 하려면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큰 구멍이 생겼고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분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죠. 뭔가 공허함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혼자 외롭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빛을 찾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분은 여러분에게 받았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남달랐지만 그걸 들춰내선 안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두 분이 비밀 사랑을 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자신의 생각에 지금 침식되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도 정말 많은데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요 두 장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분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맞는데요.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분이 지금 현재 결혼을 했고, 혹은 이분이 결혼을 했던 분인데 여러분이 사랑에 빠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마음이 가는 것까지 어떻게 맞겠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러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어떤 단계로 가지 않고 그냥 마음을 접었다라고 볼 때 여러분은 정말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만약에 이분이
자신의 어떤 상황 자체를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오겠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제쳐 두고서라도 여러분은 지금 이분을 무조건적으로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뭘까요? 왜 밑에 있는 카드들이 이렇게 나올까요? 자, 두 분 사이에 주춧돌 같은 에너지, 아주 묵직한 바위 같은 밑에 깔려있는 에너지는 뭔지를 좀 봅시다. 대체 뭘까요? 아, 이렇게 나오나요? 자, 블랙문 릴리스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제가요, 지난번에 리딩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리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를 제가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블랙문 릴리스가 나오지를 않았다면요, 그냥 뭐 뭔가 좀 에너지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오고 메시지 카드 이렇게 나오고 밑에 있는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요, 뭔가 하나의 맥락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맥락을 또 말씀을 드리면, 타로 리딩은 타로 리더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 네가 그렇게 카드를 읽는 것이겠지 라고 또 말씀을 하실까봐 뭔가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자, 블랙문 릴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릴리스는요, 유대교에서요, 아담의 원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릴리스에게 어쨌든 부부니까 잠자리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릴리스는요, 실질적으로 아담이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결혼을 하게 된 건데, 릴리스는 아담의 잠자리를 계속 거부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릴리스를 쫓아냅니다. 마을에서 쫓겨나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살았다면 과일도 따먹고 정말 풍요로웠던 그 동산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아담이 원하는 그 잠자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쫓겨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따지면 릴리스의 선택인 거죠. 확고한 의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릴리스는 그 이후로부터 무엇인가 복수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과 동시에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을 꼬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자들을 꼬시면서 절대로 잠자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남자들은 그 릴리스의 그것을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릴리스의 한 같은 거거든요. 이 블랙 릴리스가 뭐냐면요, 여러분, 달의 궤도가 타원형이잖아요. 달의 빛을 가장 적게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타원형이니까. 그 위치가 블랙 릴리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춰내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게 하고 싶지 않은 비밀 같은 걸 말하는 게 이 블랙 릴리스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요, 상당히 심각한 카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두 분 사이에 뭔가 슬픔이 보이네요,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날 카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결혼이 있고 뭔가 장애물이 나왔고, 여러분은 막연하게 이 사람이 좋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때문에 힐링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구멍이 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 추장님이 됐죠. 나의 빛은 어딨어? 라고 한다면요, 저는 한 가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분이요, 결혼을 하셨던 분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결혼을 안 했다면은 사귀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 놔두고 그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그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슬픈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파라다이스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분은 잘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마음의 힐링은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분이 막연하게 막 뭐 여러분이 너무 그립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블랙문 릴리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요, 한이에요, 한.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
사랑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고요. 지금 릴리스는 아담에게 쫓겨남을 당한 거잖아요. 그거 안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느낌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려졌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게 여러분 쪽에서 상처가 엄청 큰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그렇게 볼 때 이 카드는요, 너무너무 심각한 카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키스를 보내고 싶고 이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고 이런 거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만이 답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뭐 차은우 이런 사람이 온다고 해도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여러분만이 나를 이렇게 느끼게 해줬어. 그 누구도 날 이렇게 느낌을 준 사람은 없어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무덤에 묻어버려야 된다. 일단 들춰내면 안 된다. 덮어놔야 된다. 라고 본다면 이거는 비밀 사랑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자, 너가 누군가를 사귀고 있든 너가 결혼을 했든 뭘 했든 그건 상관없어.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너를 꼬시겠어 라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에 나오면은 나쁜 연놈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까지도 될까요? 그 마음을 눌러야 되는 게 맞긴 맞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누른다고 눌러지나요? 그 사람이 계속 눈에 보이는데 안 하려고 노력도 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구멍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이 뭔가 여러분에게 여지를 줬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분이 나쁜 사람이겠죠, 지금. 좋아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걸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액션에 옮길 때 왜?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갖고 싶은 남자야.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은 머리 쥐어뜯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이 지금 맺힐 정도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냅두고요. 두 분 제외할지 어쩔지 봅시다. 왜 요즘에 여러분 이런 리딩이 자꾸 나올까요? 왜냐면 제가 한참 2, 3년 전에요, 요런 느낌의 리딩이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아, 나 정말. 자, 열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앞길을 막게 하지 말아라 카드가 나옵니다. 풀문 인 리오예요. 자, 사자 자리의 만월인데 사자 자리 만월은요, 물병 자리에서 뜨기 때문에 이미 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12일 날 떴는데 왜 이 카드가 또 나왔을까요? 이거 저번 리딩에 또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누군가의 리딩인가 봐요, 여러분. 뭔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자, 한번 얘까지 열어봅시다. 두 분 제외할 수 있을지요? 야, 이것마저도 똑같네. 자, 물고기, 식물원 카드가 있고요. 자, 라이더 카드가 나옵니다. 자, 번호 조합을 찾을게요.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재회가 될까요? 라고 해서 지금 나온 카드잖아요. 재회는 아닙니다. 만남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은 요 카드를 먼저 열면서 같이 가볼게요. 지금 여기 낫이 나와 있죠. 낫은요, 싹둑 잘라낸다라는 의미거든요. 말 그대로 무엇인가가 엔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재회 리딩으로 볼 때 엔딩이 된다면 어떤 재회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재회가 이 관계를 완벽하게 끝나게 만들어 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지금요, 이분은 그냥 뭐 그럭저럭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분에 대해서 거의 맹목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솔직히 데이트가 나와서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제가 일단은요, 정말 유치한 버전이 하나 있고, 그냥 일반적인 버전이 있고, 또 그냥 재회와 상관없는 버전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해드릴게요. 먼저 재회와 상관없는 에너지는 뭐냐면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재회와 상관없이요,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오게 되냐면, 조만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그 소식 하나가 전해지는데요. 이게 문서화 돼서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도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과 하게 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일 확률이 좀 높겠죠. 보통 이제 뭐 어떤 기회가 온다면 거의 일이니까요. 근데 이 일이, 자, 보통 회사로 봤을 때 어떤 팀이 뭐 A팀 6명, 뭐 B팀 6명, 뭐 요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A팀인데 이 팀에 30명, 뭐 B팀에 30명,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약간은 좀 리더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좀 돋보여야 되는 어떤 것들, 뭐 이런 느낌의 무엇인가가, 기회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큰 돈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가, 여러분이 좀 생각했을 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라고 해서 그거를 잘라내지 말고, 웬만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 기회를 잡아라. 그게 이제 이 재회와 관련 없는 리딩으로 볼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정말 유치하게 보자면요. 자, 이분이 일단 결혼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분에게 사랑에 빠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혹은 누군가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만나자고 해요. 1번 라이더가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보면 이 여성분이 이 편지를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택배 배달해 주시는 분 같은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오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보자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뭐 두 분이서 만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데 사람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보자는 거죠. 뭔가 프라이빗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곳에서 보자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메시지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돈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몹쓸 짓을 했어서 여러분은 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구멍까지 생겼는데 이분이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제시한다. 정말 유치하죠? 가능해요. 얘는 돈입니다. 물고기는 돈을 의미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뜻이 또 다른 것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공공장소에 만나서 돈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정말 유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싹둑 잘라낸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라고 해서 이 낫을 들고 잘라낸다.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럴 때 이 카드는 뭐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앞길을 가는 걸 막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손바닥 이렇게 살짝 뒤집으면 고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이 온다고 했을 때 이런 돈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감히 잘라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재회로 볼 땐요. 메시지가 오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장소. 혹은 이게 동아리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호회. 사람들의 모임, 그룹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 나와라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렇게 됐을 때 두 분이 만나서 어떤 합의점을 보는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헤엄을 치듯 두 분이 어떤 풍요로운 무엇인가로 가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상처를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일은 아주 급작스럽게 오게 된다예요. 자, 그런데 퍼센트로 볼 때는요, 제 느낌적으로는요, 기회가 오게 되어서 여러분이 돈이 많이 벌게 되는 그 일을 선택하게 되는 그것이, 모든 사랑에 대한 나쁜 에너지를 잘라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가 솔직히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20은 이 사람이 돈으로 여러분에게 해결하려고 와서, 만나자라고 하는 게 한 20%고요. 나머지 20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회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과거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확률이 마지막 20%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 데이트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 키스는요 이분에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요
아주 극잡스럽게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나타나는 것은 아주 우연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행지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준다. 즉, 이 사람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끝내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팠는데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상대편에 대한 마음이 싹둑 잘려져 나간다. 대신에 여러분이 이 사람만을 생각해서 이 사람을 까지 말고 한번 만나봐라 라는 의미로 나온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상당히 근사한 사람이 나타날 확률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네 가지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인데, 가장 놀라운 버전은 이분이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 이거라도 성의 표시니까 받아줬으면 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금 여기 앞에 돈이 나와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밖에 리딩을 못하는 그런 단순한 타로 리더입니다. 1차원적인 타로 리더죠. 자, 오라클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천사의 조언을 한번 열어볼게요. 릴레이션십이 나오네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요,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에 무엇인가가 잘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신. 즉,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겨야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 이게 관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난다 가능성, 그리고 지금 뭐가 됐든 간에요, 이 라이더가 나왔다라는 말은 라이더가 새로운 사람의 출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누군가와의 소식이다 라는 것을 좀 많이 크게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연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 관계도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볼 때는 뭐가 됐든 간에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뭔가,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나에게 좋은 걸까? 라는 생각도 해보라는 거죠. 관계 안에서의 밸런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이게. 자, 메시지 카드도 열어볼게요. 적극적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솔직히 적극적이 되라고 한다면 솔직히 어떤 누군가가 데이트로 나타날 때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처럼도 느껴지긴 한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조짐을 봐라, 사인을 봐라 라는 말인데, 솔직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원래 갖고 있었던 속뜻은 뭘까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될 걸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인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그것 외에도 이게 이렇게 일이 돌아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눈치채야 된다라는 말인데, 뭐가 됐든 간에요, 지금 여러분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밀어붙여서 가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뭔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근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새로운 사람이 나는 것도 그렇고, 과거의 사람이 연락이 오는 부분도 그렇고, 두 개 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카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이 너무 힘들다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하면 할수록 나를 갉아먹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것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관계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도 생각을 하라는 말이죠. 사랑이라는 그 원천적인 것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카드 나오네요. Love yourself.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챙겨라 라고 하잖아요. 제가 요렇게까지 카드가 나오니까요, 확실히 생각이 드는 게, 이 상대편이요,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분도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고
하긴 하지만 이분이요, 그 어떤 카드도요, 여러분에게 돌아오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준 카드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부터 먼저 챙겨야 된다. 지금 이 여성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있잖아요. 여러분부터 챙겨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힌트 카드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상대편과의 무엇인가일 수도 있고,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과의 무엇인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새로운 일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앞에 어떤 중요한 것이 올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스가 있습니다. 행운이 여러분 쪽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보통 재회를 바라보러 오셨다면 재회가 되는 것이 낫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예스가요,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과의 예스인 것 같아요. 행운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 그리고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근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요 르노만드가 딱 깔렸을 때요, 이게 재회 카드로 안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아주 큰 조직 같은 걸로 스카웃이나 승진 같은 걸 해서요, 돈을 상당히 많이 벌게 되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SNS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로 하는 마케팅이라든지, 아무튼 약간 그런 게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행운이 여러분 쪽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의 상대편,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데이트하는 이 사람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오게 될지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과거를 다 내보내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요, 새로운 사랑이 올 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내보내고 받아야 되나 봐요. 이 남자가 구애하고 있는데 이 여성분은 아직도 과거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전 상대편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남자를 보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상당히. 뭐가 힘드냐? 이 전 상대편은 잊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렇게 에너지가 나오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차은우가 와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든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저는 자꾸 여러분에게 뭔가 그 일적으로 큰 무엇인가가 올 것만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일에 좀 집중을 하거나, 왜 사람이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 행운을 잡아서 앞으로 밀어붙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그냥 냅두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요, 이분이 내가 해줄 건 없고 너무나 미안해서 이 봉투를 준비했어, 이러면 그 봉투만 들고 나가는 거죠, 스벅에서. 괜찮다. 그렇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제외되냐? 한 번의 만남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하고 제외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게 오고 있거든요. 그걸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카드가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일이 됐든 새로운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을 잡든 그 일을 잡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오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 리딩은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지고 오잖아요. 지난 2월에 리딩을 했었고 6개월이 지나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외 에너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메인 에너지를 한 장씩 꺼낼게요. 자, 여러분의 에너지는요, 얼스 매직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여러분은요, 재회를 그렇게 바라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자, 상대편 볼게요. 상대편. 패션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요, 재회를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두 분은 지금 이별이 된 지가 꽤 됐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리움이라고 할까요? 아련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카드들이 이 덱에도 상당히 많은데, 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요, 이분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오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한눈에 반해서 뭔가 열정을 불태우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꺼낸 이 얼스 매직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외부적인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외부적인 상황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정이 여러분들이 잘 풀리게, 일이 잘 풀리게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스라는 게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 돈, 직업, 만약에 뭐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한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두 분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런 게 두 분이 재회를 바래서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접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지금 잘 살고 있고 여러분대로 잘 살고 있어서 그냥 이 친구 잘 지내겠지?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세상이 좀 잘 안 풀리고 꿀꿀하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카드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사랑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런데 이분 역시도 상당히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거나 약간 요랬을 확률도 좀 있는 카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추진한다는 건데, 혹은 이분이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제 패션, 열정을 나누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슬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날 잘 도와주고 있네, 이런 겁니다. 자, 밑에 까만색 카드를 깔 건데요. 지금 위에 보이는 이 분홍색 카드와 이 까만색 카드는 색상만 다른 거고요. 같은 카드거든요. 분홍색은 여러분의 에너지고 밑에 까만 것은 상대편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볼 텐데요. 제 느낌적으로는 뭐 좋은 추억 뭐 이런 카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자, 여러분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카드예요. 어번던스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어번던스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다는 이 얼스 매직과 관련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도 막 돈을 막 하늘에 뿌리고 있거든요. 달러인데 뭔가 삶이 풍요롭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에게 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볼 땐요, 여러분은 이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별이 됐다면은 뭔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냥 지금 현재 내 삶이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상처를 꼬매고 있다 카드가 나오긴 하네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좋죠? 이분이랑 이별된 게 너무 기뻤단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리딩을 들어오지 않으셨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카드가 얘입니다. 추억으로 남겨두지 않았을까라는 카드가 바로 얘거든요. 사진 카드인데요. 일단 뭐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아련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진에 있는 거지라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이 가운데에 나오는 카드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어번던스까지 있다면요, 이분은 그냥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라는 창고가 있을 때 요 끝에 요만큼을 진짜 이분에게 그냥 내주고 금고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넣어놓고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죠. 상대편은 보트를 꺼냅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카드네요. 왜냐하면 이게요, 말 그대로 보트는 배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잖아요. 물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도 가능한데 반대로 여러분과 점점 멀어져 간다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옆에 힐링 하트가 있어서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있는데 이제 점점 내보내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왜 패션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는 있다는데 여러분은 아무튼 이분 별로 안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카드 마지막 열겠습니다. 해머가 나오기는 하네요. 거절하겠다라는 느낌으로도 일단 보여지기는 해요. 혹은 이게 좀 좋게 보면요, 다시 우리 관계를 만들어 보자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슬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 정리됐고 만약에 다시 해보자 라고 할 때는 뭔가 이전과 다르게 내가 새롭게 만들어 보겠어 이 관계를,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버터플라이가 나오네요. 다시 재회하고 싶다 카드입니다. 재회가 아니고요. 새롭게 뭔가 관계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건데요. 자, 일단 카드는 다 열렸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분은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에게 오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볼 때 지금 이 버터플라이, 즉 나비는 여러분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는 에너지를 갖고 온다는 말입니다. 즉 재회를 해서 다시 잘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삶이 그냥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잘 돌아간다 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많은 것들은 이미 추억이 됐고 하니까 그냥 나에게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없어 인데, 다만 가끔씩 생각하면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좀 스트레스가 있기는 하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단은 얼스 매직을 꺼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요렇게 카드가 나오고 이 파이어가 나온 걸 보니까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상당히 열정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에너지를 어떤 그 요인으로 볼 땐요, 여러분이 이전에 이분에게 이 파이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했는데 이분이 여러분의 열정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이 열정을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보트가 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오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아무튼 버터플라이가 나와 있다면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메시지 카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분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나는 있잖아 공허함을 느껴. 그리고 내 마음 안에는 구멍이 있어. 푹 파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 나는 있잖아 지금 나의 마음을 오픈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도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 더. 나는 있잖아 마침내 나의 가치를 알게 됐어. 너의 사랑이 가치 없다라고 난 여전히 느끼고 있음으로써 내 가치를 알게 됐어. 자, 그 말인 즉슨 지금 이분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했을 때요, 여러분이 느낀 것은 나는 이 사랑 안에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친구는 내가 사랑을 해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였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나는 있잖아 지금 이 사랑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줬냐면, 사랑을 할 때 있어서 나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가 일깨워준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깨우침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느끼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난 있잖아 내 삶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가치가 없다라고 난 느껴.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나 스스로가 가치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나는 지금 미저러블, 그러니까 상당히 비참하고 그리고 상당히 상실되어 있어 라고 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분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랑 안에서 이분이 상당히 가치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꺼낸 이 말은 뭐냐면, 이분하고 사귀었을 때 여러분이 참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너가 나를 정말 업신여겼어 라고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느끼는 이 말은 뭐 같냐면,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서 내가 정말 가치 없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나의 자존심과 고집은 상처받았어. 그래서 나는 복수하고 싶어. 너가 상처받길 원해. 카드를 꺼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에 대한 원망인데요, 저는 이게 진짜로 여러분이 싫어서 하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이분의 땡깡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은 여러분이 이 관계를 끝낸 것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리고
이별이 될 때 여러분이 했던 말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을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이 먼저 나왔죠. 자신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지금 이분이 상당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랑 안에서 이분이 대접 못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는데 다만 여러분과는 끝난 상태고 여러분이 떠나서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 화가 약간 어떤 거냐면,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미저러블하다면, 비참하다면 뭔가 상반되는 그런 거죠. 자, 예를 한번 열어봅시다. 두 분의 사랑에 진짜 밑에 깔려있는 건 뭔지를 좀 볼게요. 지금 에너지가. 만약에 이게 끝난 지가 오래됐고 여러분이 사진을 꺼내서 이게 완전히 끝났다, 추억으로 남았다 라고 볼 때 이게 완전히 꺼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은 것 같은 게, 지금 이분이요, 이 메시지 안에도요, 그래 그때 참 좋았지, 너는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람일 거야 정도의 그런 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강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좀 침착해요. 자, 열어봅시다. 자, 12번째 집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12번째 집은요, 네이털 차트의 12번째 집이고요, 물고기 자리의 집이기도 하고요. 자, 네이털 차트의 12번째는 뭐냐, 1번부터 11번 집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는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픔들을 다 정리하고 털고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의 끝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이 카드가 뭔 것 같냐면요, 지금 두 분이요, 이별이 된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별이 되고 나서부터 1번 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오고요. 지금 마지막 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회가 된다면 이 재회는 정말 아무런 만남이 없었던 관계가 다시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만큼 이 12번째 집의 그 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그리고 escape라고 돼 있죠.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털고 나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뭔가를 털고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두 분이 만났을 때 지금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분은 여러분은 생각하면 화도 나고 하지만 지금 사랑에서 나는 너무 대접 못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다, 보트가 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뭐 사진으로 남았고 이제 뭐 추억은 됐는데, 다만 나는 너와의 사랑에서 정말 못난 사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온도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났을 때 뭔가 잘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 이분도 이분대로의 사이클이 끝이 나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대로의 사이클이 끝이 나고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사이클에서 두 분이 뭔가 다시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었던 무엇인가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아픔이라면 이 아픔도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분 제외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두 분이요, 뭐 이별이 된 지 한 8년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 처음에는 막 슬펐고 막 힘들고 막 눈물 나고 지금 여기 보면 마음에 구멍이 있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지났고요. 이분에 대한 뭐 이해인지 뭔지 몰라도 그것도 다 끝났고요. 그냥 그래 잘 살고 있겠지 뭐 이런 건데,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전을 겪고 지금 여러분에게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솔직히 들거든요. 그런데 이 준비가 진짜로 준비를 막 해야겠다, 여러분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다는 느낌보다는 두 분의 그 사이에 어떤 시간에 장벽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장벽이 길었던 시간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끝이 나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야, 카드가 이렇게까지 나오나요? Conclusions are within reach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풀문 이클립스입니다. 결론은 도착점에 있다라는 의미고요. 자, 참고적으로요, 상반기 이클립스는 떴죠. 3월 14일 떴습니다. 이제 돌아올 9월에 이클립스는 9월 7일 물고기 자리에서
야, 물고기 자리인데 이게 물고기 자리에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9월 21일 날에 일식 부분 일식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는 9월 7일을 아주 강력하게 의미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9월 7일 일단 낫이 나옵니다. 낫 싹둑 잘라낸다. 잘라낸다가 있어요. 클로버가 있어요. 클로버, 행운, 돋보기가 나옵니다. 돋보기. 그래요. 번호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카드가요, 여러분. 여러분과 이분이 재회를 한다라고 말을 해준 카드 같아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그 일은 만약에 이 카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올해 2025년 9월 7일 물고기 자리에서 있게 될 월식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심을 만들게 되는 어떤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7일 날에 재회를 해서 이분이 온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9월 7일 날에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재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여러분이 재회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분이 재회를 하는 것 같아요. 재회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낫입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상당히 이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게 두 분이 이별된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꺼낸 카드는 뭐였냐면 아련하게 남아있지, 그애 정말 좋아했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볼 때 그 정도의 감정을 가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시간을 건너온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분이 가만히 있었나?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분이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아주 천대받고 못난 사람 취급받고 있다라는 카드를 지금 꺼낸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요. 어떻게 다가가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돋보기가 나와 있죠. 돋보기는 무엇인가를 유심히 들여다본답니다. 자, 무엇인가를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행운이 있대요. 이분이 여러분과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연락처마저도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전화번호 삭제하고 뭐 이랬을 때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무엇인가를 유심히 보는데 거기서 이분이 발견하게 되는 건 행운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구나. 여러분이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 지금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낫이 있어서 그래요. 낫은 싹둑 잘라낸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7일 자꾸 9월 7일이라서 죄송해요. 일단은 풀문 이클립스니까 이클립스가 9월 7일에 있으니까 아무튼 그때 이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관계라는 것을 정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있는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상대편이 지금 하고 있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게요. 상당히 좀 다툼과 분쟁 이런 걸로 오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 있어서 행운이라는 것 자체, 즉 이분이 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A라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A라는 사람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돋보기가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A라는 사람의 뭐 실책이라든지 잘못이라든지 뭐든 간에 이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해버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데 이걸 찾아야지 여러분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채찍이 나와 있다는 말은 지금 그 상황이 뭔지는 몰라도 다소 폭력적이고 이게 폭력이라는 게 진짜 때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말 폭력도 가능하고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고 그 상황은 지금 이분에게 상당히 스트레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풀문 이클립스가 되면요. 특히나 이번 9월 7일은요. 토털 이클립스예요. 그 말인즉슨 정말 엄청나게 월식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가 종결되고 시작이 되는 게 월식의 에너지인데
그 종결이 될 때 뻥 하고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월식의 에너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러분하고 제외하는 카드로 나온 것 같진 않고요. 9월 7일에 이분에게 이 일이 있을 것이다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있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든 뭘 하든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돋보기가 여러분을 찾는 것이라면은 여러분에게 돌아갈 방법을 찾게 되어서 나는 이별을 하고 오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어떤 결론이 도착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결론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분의 결론 같아요. 여러분은 결론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이분에 대해 그냥 잔잔한 무엇인가가 그냥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결론을 짓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이분의 에너지로 엮어볼 때는 정말 급작스럽게요. 여러분이 이분을 발견하게 돼요. 돋보기니까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연락처 같은 것을 알게 된다든지 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다든지 뭐 그래서 운 좋게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완벽하게 정리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뭔지 몰라도요. 아주 날카롭고 다투고 분쟁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오지 않았어요. 혹은 사랑과 전혀 무관하게 볼 때요. 여러분이 지금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발견해요. 근데 그 발견했던 게 돈가스였던 거죠. 그래서 돈가스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다니고 있는 회사를 자르고 행운으로 간다. 즉 돈가스가 나에게 행운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지금 제가 돈가스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지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분의 사랑이라고 볼 때도 지금 이분이 뭔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 뭔가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되는 게 지금 모든 걸 정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돈가스가 없었다면 계속 그 회사를 다녔겠죠. 근데 여러분이 발견한다는 그 느낌의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자신감을 가져라 카드가 나옵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설칠 필요 없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기는 한데 제 느낌적으로는요. 이분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재회를 하게 된다면 지금 흐르는 맥락으로 봤을 땐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사람 대접 못 받고 했다고 한다면 이분을 볼 때 주눅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정리가 됐고 뭐 네가 오든지 말든지 한번 뭐 얼굴이나 보자 뭐 이 정도로 지금 나가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는 그 말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여져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오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 상황으로 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사진으로 남았다니까요, 이 사람이. 자, 메시지 카드 봅시다. Unlikely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는 지금 너가 어떤 누구랑 헤어지고 홧김에 나한테 온 거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너가 이번에만큼은 진심된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의미예요. 즉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커뮤니케이트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즉 이분은 올 거라는 말입니다. 재회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재회가 두 분이 사귀게 되는 재회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귀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나 이제는 그렇게 못해. 너가 나한테 이런 걸 기대하고 왔다면 난 아니야. 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 라고 하던가 확실하게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는 있나 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이분하고 사귀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라고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봅시다. 디클루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디클루터 카드가 나왔는데요. 솔직히 이 카드는요. 지금 여기 보면은
빨지 않은 빨랫감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즉 뭔가 잡동사니나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라 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불필요한 잡동사니다, 그러니까 정리시켜라, 뭐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리딩이 뒤로 갈수록요, 여러분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냐면, 이 사람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혹시나 무너질까봐, 여러분이 중심을 잃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카드가.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걸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나타날 때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클로터가 나왔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네가 잡동사니를 가져온다면 이전처럼, 그러면 그건 치워, 나는 그것까지 받아줄 순 없어 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될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갖고 있는 어떤 앙금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잡동사니일 수 있죠. 만약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그것을 정리해라,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힌트 카드를 하나 보겠습니다. 뭐 이 사람과 관련된 힌트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커뮤니케이터가 또 나오네. 지금요, 뭔지 몰라도 여러분, 적어도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대화하라고 돼 있는데 또 커뮤니케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요, 이분하고 한 번쯤은 좀 깊은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뭔가 명확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거나, 너의 생각은 어때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이 유도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확실하게 여러분이 뭔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마지막 카드 열게요. 자, 이분 포함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아하, 그렇군요. 힐링 커넥션이 나옵니다. 힐링을 하는 커넥션이에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자, 가능성 1번.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트 하자고 한 거예요. 뭐 스벅에서 만나서 하든 공원에서 만나서 하든 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난 있잖아, 이런 상황이고 그땐 내 마음은 이랬고 그래서 난 여전히 너한테 상처 있는 것도 맞는데 이제는 아주 상처가 많이 치유돼서 너는 사진으로 남아있는 상태기는 해. 그런데 너가 진지하게 나에게 온 거잖아. 그리고 재회를 하자고 하는 건데 이전의 관계에서 내가 너에게 해줬던 모습을 너가 바란다면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에게 이제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바라고 온 거라면 나한테 오면 안 돼 라고 말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상대편이 나는 상관없어, 그냥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이 허락을 해줄 수 있겠죠.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귀게 될 때 처음에는 다소 여러분이 그 과거의 생각도 많이 나고 네가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밉기도 하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점점 커나가면서 그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랑에서 과거의 사랑이 점점 힐링이 된다. 가능해요. 그게 1번이에요. 자, 2번. 여러분 앞에 어떤 새로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연락했어요. 연락해서 말했는데 뭔가 명확하게 여러분이 얘기한 거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제 라고 해서 이분이 뭐 노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람과 사랑을 하면서 과거의 사랑의 상처가 하나씩 허물어져 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관계를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새로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근데 그 관계는 이전의 상처를 점점 치유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두 분 사이에 12번째 집 정도까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분은 이분대로 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살고 이랬는데 그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이 한 덩어리가
한 사이클이었는데 그게 이제 종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에너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만나시게 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오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6개월 만에 가지고 온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 리딩을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는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